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인 사회에 위로를 전하며 화합과 소통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백악관은 매일 협상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민주당은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 아시안 행동주간을 지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대선 승부를 가를 격전지에서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미국을 한 차례 뒤덮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일어난 과격 시위로 일부 한인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등 한인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한인 사회에 위로를 전하며 화합과 소통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하루 신규 감염자가 한 달여 만에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버지니아는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시행으로 신규 감염자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재확화 위험 속에 아직 놓여 있습니다. 또한 조지 플로이드 인종차별 시위 중 폭동으로 피해를 본 한인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있어 한인 사회 역시 아픔이 많았는데 워싱턴 총영사관이 나서 동포들의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과 개선된 민원 서비스를 구축해 한인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숨쉬는 공간이 필요하듯이 이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숨쉬는 공간은 바로 소통이다 생각해서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한인 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며 한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려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원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민원의 편의를 좀 조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표식을 이제 영사관에 이제 부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좀 더 가능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좀 해놨고요. 또한 민원인과의 더 나은 소통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업무 중 일부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업무 인력과 실내에는 제한된 인원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영사관 밖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았고 타주에서 업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나마 피해가 적은 워싱턴 영사관으로 발길을 돌리며 대기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조건 아래 영사 내에서 줄을 설 수 있고 대기자 명부를 만들어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하거나 웹사이트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없는 기본 영사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토록 연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한인들의 사건, 사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봉주 영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최근 다시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나 대규모 모임,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인종차별 범죄에 대비해 과잉 대응을 자제하고 현장에서 즉시 탈출해 지역 경찰이나 영사관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감염자와 최소 15분 이상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CDC는 비록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도록 했었는데요. 이 같은 지침 변경으로 전문가들은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를 놓칠 수 있다며 코로나 확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무증상자들의 증상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무증상자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CDC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6피트 거리에서 15분간 노출된 사람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에 노출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지침에는 확진자와 6피트 거리에서 15분간 접촉한 경우여도 증상이 없다면 반드시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계 종사자, 기저질환자, 노인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증상자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느슨해질 수 있는 검사로 현재 코로나 확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무증상자와 증상 발현 전 감염자들의 전파가 주 요인이라며 현재 감염의 40%가 증상이 없고 50%는 증상이 발현하기 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증상자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더 많은 감염 발생과 접촉 추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양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속도가 증상자보다 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미국 내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외부 활동이 많은 20, 30대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이 확산하면 코로나19 취약 계층에 전파시킬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고 무증상자의 코로나 검사 소홀로 전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백악관은 매일 협상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타결할 수 있는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연방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9월 말까지 끌고 갈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협상이 재개되고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조냐 2조 달러냐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막바지 심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매일매일 협상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공개한 반면 민주당은 타협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타협안부터 내놓으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협상을 재개해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도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화요일에도 스태프들 간 접촉이 있었으나 협상에 대한 응답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하원 법안의 총 규모에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공언해 협상 의사라고 보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즉각 접촉했으나 총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번복하며 2조 3천억 내지 2조 4천억 달러를 고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새 회계년도 연방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9월 말까지 민주당 우선과제 예산을 최대한 얻어내려고 구호 패키지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백악관이 타협 의사 없이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비서실장은 백악관 스텝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 이 전화번호가 맞는지를 물었을 뿐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메도우스 비서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밝히고서는 아직 전화를 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동시에 시급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9월 초에 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데 9월 말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지낸 팀 케인 상원의원은 서로 상대를 비판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시간에는 협상을 재개해 타결짓기 어려웠으나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이번 주말과 9월 초 사이에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재개돼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센서스국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를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아시안 행동주간으로 지정하고 미응답 가구의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 응답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보건과 안전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사원들이 방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한 달여 기간을 남겨두고 센서스국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 기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센서스국은 지역사회의 응답을 독려하며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4일부터 30일까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아시안 행동주간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응답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참여 가능한 응답 기한은 한 달여 남은 9월 30일입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포함한 워싱턴주로는 10가구 중 약 3, 4가구가 아직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버지니아 69.2%, 메릴랜드 69%로 미 전체 평균 참여율 64.6%보다 소폭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워싱턴 DC는 61%로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센서스 마감일이 5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구의 설문지 작성을 돕기 위해 인구조사원 방문이 진행 중입니다. 인구조사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보건과 안전을 위한 지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며 미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응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보건, 노인센터, 일자리, 도로, 학교와 사업체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 인프라, 기금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매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6,750억 달러 이상의 연방기금이 주와 지역사회로 유입되기 때문에 응답률이 저조하면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안이 한인사회는 물론 소수계 사회에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인구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1인당 수천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이 누락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응답 가구의 적극적인 센서스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한국어로 참여가 가능하고 최대 10분 이내 짧은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11월 3일 대선에서 승자를 결정할 격전지 6곳에서 민주당 조셉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가 고작 4% 이내로 좁혀져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선 승부를 가를 격전지 6군데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셉 바이든 후보는 전국 지지율에서는 평균 7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으나 승부를 가르는 격전지 6곳에서는 3.7%로 좁혀져 승자를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3일 대선을 7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재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해 평균한 전국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49.5,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42.5%로 7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 대선 승부를 가를 스윙 스테이트 또는 배틀그라운드 12개 주의 평균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고작 3.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격전지 6개 주에서 차기 백악관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간주됐는데 선거인단이 많은 수로 플로리다 29명, 펜실베니아 20명, 미시건 16명, 노스캐롤라이나 15명, 애리조나 11명, 위스콘신 10명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70일 앞둔 현재 판세에서는 초접전지 6개 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만 동률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5개 주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애리조나 2.2, 위스콘신 3.5, 플로리다 3.7포인트, 펜실베니아 5.5포인트 등 박빙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3일 실시되는 2020 대선에서는 각 주별 하원 선거구 등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단 전체 538명 중에 과반인 270명에 도달하는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대로 45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4년 임기를 지속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2021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됩니다. 8월 하순현재 선거인단 지도로 분석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232명, 트럼프 대통령이 203명을 확보하고 6대 격전지 등에서 103명을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20여 년간 민주당 아성이었던 쇠락한 산업지대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3곳만 되찾아온다면 278명으로 과반인 270명을 넘겨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20여 년간 민주당 아성들이었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을 석권한 덕분에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인데 이번에 이 3곳을 다시 빼앗기면 재선에 실패할 수 있어 이 격전지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자리 잡고 있는 레리오곤 주지사님과 유미오곤 여사님이 계신 관저를 찾아왔습니다.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 유미오곤 여사님의 최근 근황과 활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반갑습니다. 마스크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어느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 저기 무궁화를 심었어요. 예, 눈에 띄네요, 무궁화가. 무궁화를 심어서 여기 무궁화를 제가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꽃을 심으려고 심어놓고 가려고. 아, 작년에 심으셨군요. 네, 작년에. 예. 근데 이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무궁화를 심었어요. 여기서 무궁화 꽃을 너무 오래간만에 보네요. 아니요. 예. 그럼 매해 지금 일본은 심어요. 심으시고. 안녕하세요, 여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리 만들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시느라 많이 쓰셨어요. 날씨가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한풀 꺾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도 날씨처럼 한풀 꺾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와야죠. 예. 오늘은 또 유난히 하늘도 맑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경제는 재개방됐지만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유미오곤 여사님께서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피고 계신가요? 특별히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을 살피라기보다는 뒤에서 그저 걱정하고, 또 우리 한인 2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힘든 스몰 비즈니스들을 다 하시는데 늘 항상 마음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났을 때부터 우리 주정부에서 이미 저희 남편이 항상 주의하는 거,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연락을 해드리고, 지난번에 한인들이 오히려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PP 같은 거 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잘 끝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어렵지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유미케어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위해 자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두루 살피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또 우리 남편의 그 암을 통해서 초창기 처음에 2015에 그 병원의 환자들을, 어른들,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방마다 방문하게 됐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저렇게 병상에 누운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하기에 2017에 그때부터 준비해서 2017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서로 정말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한자라는 거를, 그래서 잘 견딜 수 있고 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암 환자뿐 아니고 모든 질병에 어린아이, 1살 어린아이부터 21살 청년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살피고 계신 분야가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죠? 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항상 빚을 진 느낌이에요. 또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 현재 오늘의 발전이기까지는 그분들이 정말 싸워주시고, 또 많은 친구분들, 그분들의 친구들이 목숨을 잃어주신 그 빚을 제가 진 느낌이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부르는 곳에 어느 행사든지 코리안 월 베트런스 그 행사에 6.25 참전용사 727 꼭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는 꼭 헤이글스타운이며 에브리웨어 저는 갑니다. 네.
한인들의 위상과 차세대를 위해서 메릴랜드 코리아타운 조성 프로젝트에도 힘을 쏟고 계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과 코리아타운 설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저희가 안전히 스탑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잖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한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잠시나마 조금 파스하고 있어요. 중단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곧 할 예정이고, 저희 남편이 멜랜드로 주지사로 있는 한 그 프로젝트는 2년 안에 빨리 끝나야 돼서 손자 손녀 차세들에게 영원히 남겨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뭘 했고 여기 사시면서 또 우리 앞으로 그 세대들이 프라우드하고 거기 살 때 정말 커뮤니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노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보여줄 수 있고 그들도 힘이 내서 더 열심히 앞으로 살겠죠. 네, 이번 코로나 진단키트 수입에 여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와 메릴랜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진단키트 도네이션도 많았다죠? 네, 뭐 이제 진단키트는 저희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딸이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에서 정말 제일 먼저 진단키트를 만들어냈고, 또 I'm so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모든 정부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한국이 제일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지만 정말 항상 감사하고, 또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가져올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첫 번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이 열심히 쓰여지고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올 때까지는 잘 글로 쓸 겁니다. 지금까지도 레리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내조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펴주실 건가요? 예, 아내로서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남편을 한국식으로 정말 내가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정말 우리 멜랜드의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제가 손이 필요한 곳에 디스빌리티 장애인들, 또 홀로 사는 싱글 마들, 또 홈리스트 쉘터 같은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내 조직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인사회 성장을 위한 노력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너무 얼마나 우리 한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너무 힘드신 거 잘 압니다. 특별히 작은 비즈니스, 식당, 뭐 어떤 비즈니스고 지금 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한인들이 정말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한인들이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세요. 네, 여사님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는 곧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갖고서 다 함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